후대 말씀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선물병원 진진입니다. 오늘 저는 이제 2023년에 나왔던 ECLS 샷트라이하고 올해 나왔던 덴저 샷트라이어를 비교해서 이제 MI 샷에서 MCS 역할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MI 샷에서의 순위 컨트롤이 많이 나오긴 했었는데요. 대표적인 게 ECLS 샷 1, 엑스모 CS, ECLS 샷, 그 다음에 덴저 샷이 있고, 아래 주제가 나란히 NJM 1년 간접으로 퍼블리시 되었습니다. 주제를 한번 비교해보면, ECLS 샷은 환자가 420명 정도였고, 덴저 샷은 360명이었고, 큰 차이는 ECLS 샷은 이제 스테미 너스를 포함한 모든 MI 샷 환자였고, 덴저 샷은 스테미 샷 환자만 포함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라이머리 아웃컴은 ECLS 샷은 30일 보았고, 덴저 샷은 180일을 받은 차이가 있었고, MCS는 이제 ECLS 샷은 엑스모를 이용하였고, 덴저 샷은 임펠러를 이용하여서 이제 시행하였습니다. ECLS 샷트를 먼저 보시면, 이제 스터디 플로 샷트를 보시면, 이제 MI 샷 환자 중에서 이제 랜덤 할 수 있는 환자들을 이제 랜덤을 1대1로 하였고, 이제, 컨트롤 그룹은 PCI와 스탠다드 케어만 시행하였고, 이제 엑스모 그룹은 엑스모와 PCI 스탠다드 케어를 시행하였습니다. 처음에 제외된 이제 엔지오 반에서 PCI 전에 혹은 PCI 도중에 이제 ECLS 샷, 엑스모를 넣고 PCI를 하는 것이었고, 인텐시브 케어는 이제 ICU에 나와서는 똑같이 하였습니다. 플루이드와 하트콜람 옵티미제이션을 하고, 헤모다이나믹 어세스먼트를 통해서 헤모다이나믹 스테빌리티를 가져오는 것이 목표가 되었습니다. 인플루전을 보시면 이제 MI, 스테미와 non-스테미를 포함한 모든 MI 카드적인 샷 환자가 포함되었고, 일반적인 샷의 기준에 들어가는 환자들이었으면, 한 가지 보시면 라테이트 레벨을 3 이상으로 보아서 조금 더 이제 중증도가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연구를 시행하였습니다. 이 스쿨전을 보시면 CPR 45분 이상 환자가 제외되어서 CPR을 30분을 하든 20분을 하든 두 환자들이 모두 포함되어서 어저스트 환자가 굉장히 많이 포함되었던 연구였습니다. 그래서 연구의 환자들의 인론자 환자들의 세수를 보시면 라테이트 레벨이 6.8, 6.9 굉장히 높았었고요. 이제 랜덤전에 CPR 한 경우가 77% 이상 있어서 굉장히 많은 환자가 어레스트 환자가 포함되어 있었고, 스카이 4스테이지를 보면 C가 한 절반 정도였는데 D 환자는 많지 않았고 E 환자가 30%가 넘어서 굉장히 중증의 샷 환자가 포함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ECLS를 언제 넣느냐도 환자 예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 중에 하나인데, 보시면 PCR을 하고 엑스모를 넣은 경우가 거의 절반 이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회 슬래시피션 다시 한번 보시면 이제 사회 중증도에 따라서 ABCDE 구분해 볼 수 있고, C가 저희가 이제 흔히 엑스모를 고려하는 단계입니다. 볼륨을 주어도 되지 않아서 스냅젤은 좀 써보고, 스냅젤은 써도 이제 하랍이 회복되지 않으면 엑스모를 해봐야 되지 않나 하고 보통 C 단계에서 엑스모 많이 고려하는데요. 더 심하면 D가 되고, 이 단계는 이제 쉽게 표현하자면 스냅젤을 엄청 많이 쓰고 있고, 엑스모 당장 안 넣으면 환자가 익스파일 것 같다. 이런 단계를 보죠. 이 단계인데, 보시면 이 연구에서는 이제 1단계가 30% 이상 굉장히 중증의 환자가 포함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MI 샷에서 MCS를 언제 하느냐는 아직까지는 명확하게 확립된 건 없지만, 한 연구에 의하면 삼성에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제 PCI 전에 MCS를 하는 것이 PCI 후에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예후는 좋았고, 또한 PCI 후에 MCS를 하는 것은 이 CPR과 거의 비슷한 결과를 가졌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 MCS를 PCI 이후에 절반 이상 했기 때문에 이것도 아마도 이제 예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하고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는 30일 모탈리티를 보았고요. 세컨더리 엔드포인트는 샤이의 매니지를 얼마나 잘 했는지를 보는 여러 지표들을 포함시켰습니다. 30일 모탈리티는 사실 모든 이제 많은 이제 저희 인터벤션과 이제 RC 샤이를 보는 의사들이 기대를 많이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30일 모탈리티는 엑스모 그룹이나 컨트롤 그룹이나 전혀 차이를 보이지 않아서 많은 실망을 가져왔습니다.
세컨더리 아웃컴을 보시면 이제 인베이시브 메탈 벤틸레이션은 한 7일 정도 조금 더 들었고, 하지만 이제 에치몰을 하나, 에치몰을 하지 않으나 헤모다이나믹 스테빌레이션 되는 질환에는 차이가 없었고, 또 카테플라민 세라피의 듀레이션도 남편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에치몰 환자인 경우에는 ICU 체열이 조금 더 했고 병원에도 조금 더 오래 입원하는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세컨더리 아웃컴 중에서 라테이트 레벨하고 이거는 이제 샵스 스코어라고 해서 ICU에서 환자의 11월치를 보는 지표인데요. 보시면 라테이트는 이제 에스몰을 하나 하지 않으나 치료를 잘 하면서 라테이트는 점점 좋아지는 것을 볼 수 있고, 에스몰 그룹이나 컨트롤 그룹이나 라테이트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샵스 스코어 역시도 ECLS 그룹이나 컨트롤 그룹이나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어서 세컨더리 아웃컴도 모두 차이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이제 에스몰을 하는 환자들이 피해갈 수 없는 합방증, 블리딩 압도적으로 많았고, 또 바스쿠라 컴플리케이션 역시도 압도적으로 많은 결과를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결과가 너무 네거티브 파인딩이 나와서 CLS를 이용한 MR 석 환자들의 뇌의 RCT를 모아서 메타 분석을 시도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ECLS 석1, 엑시모 CS, 유로 석, ECLS 석 모두 포함해서 MR 석 환자를 분석을 해보았는데 역시나 30일 모탈리티는 양분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데 N수를 보시면 ECLS 석1이 42명, 엑시모 CS는 117명 중에서 MR사들이 73명, 유로사들이 35명이라서 ECLS 사들이 420명입니다. 다 모아봐야 어차피 결과는 ECLS과 같이 날 수밖에 없는 메타분석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ECLS 연구가 나오고 나서 1년 동안 이제 서바이버들을 다 분석을 또 해서 1년 뒤에 아웃컴을 또 한 번 보았습니다. 이제 유럽대 학전으로 나왔었고요. 역시나 코스 모탈리티 1년째 차이 없었고, 카드바스라 모탈리티, 투어 뉴로로지 스테이투스, 쿠런트 MI 다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요. 오히려 삶의 질을 면에서 보았을 때에 이 CLS 환자들이 이제 어떠한 페인에시스 컴플트와 같은 불편함을 더 많이 호소하는 것을 볼 수 있어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제 하드제니 샥, MR 샥 환자에 재침을 했는데 아웃컴은 전혀 차이가 없었고 오히려 살아남은 사람들은 삶의 질이 더 안 좋았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결과가 나왔나? 사실 저희는 이제 임상적으로는 MR 석 환자에 재침 안 하면 환자가 에스파이어 하니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열심히 해서 살리는 환자도 많았는데 왜 스타진은 아무 차이가 없었나? 하고 많은 이제 뭐 논평들이 많이 나왔었는데요. 이 중에 하나가 이제 이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CPR 환자가 너무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스트 환자 70%가 넘었잖아요. 근데 하루 CPR을 30분 이상 해서 환자가 살았다 하더라도 대부분 그 과정에서 심한 하이포스필린 데미지, 월소관 페일에 빠진 경우가 많고 이 환자의 사망이 정말 MR 샷 때문인지 아니면 이제 이미 CPR을 하면서 환자의 월소관 페일에 빠지면서 이제 ESR도 되고 또 헤파시 페일에 빠지고 그러면서 이제 바스플래시아 오브 이런 것이 원인이었는지 명확하지 않고 이미 이제 심한 샷을 하면 이제 10회 오랫동안 하면서 이미 환자가 멀쩡한 뼈에 빠진 경우에는 MCS만으로는 환자를 되돌릴 수 없는 페이지에 넘어드는 환자가 많이 포함되는 게 아니냐 하는 이제 해석들을 많이 내놓았고 또한 이제 환자의 컴플리케이션이 너무 많아서 빌려진다 이제 이스케미의 컴플리케이션 때문에 아마 이 MCS로 인한 입점을 많이 상쇄했을 것이다라고 이제 분석을 해왔습니다. 올해 나왔던 대응자사들은 이제 하드제니 샷에서 임펠라 디바이스를 이용해서 이제 연구를 진행하였고요. 이 연구 보시면 이제 스테미만 했습니다. 그래서 스테미만 했고, 스테미 하드제니 샷 환자 1,200명을 이제 모았는데 다 빼고 랜덤 한 번에 360명. 빠졌어요. 많은 수가 빠져나왔고요. 그래서 이제 1대1로 랜덤을 해서 180명 임펠라, 180명 컨트롤 그룹에 포함되었습니다. 트리트먼트 오버뷰를 보시면 이제 임펠라 그룹에 포함되어 있는 환자는 임펠라를 넣고 PCR을 하고 그다음에 헤모다이나믹 언스테이블 하면 언제든지 MCS에서 컬렉션을 했는데 이제 엑스몰을 넣는 경우가 많았고 임펠라 CP에서 이제 6.0으로 업그레이드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3일에서 5일째 정도 해서 이제 환자가 스텝을 하면 임펠라를 위닝을 하고 5일째는 임펠라 위닝을 하면서 이제 위닝이 안 되는 이제 헤모다이나믹 언스테이블 환자는 또 MCS를 에스컬레이션을 시행하였고요.
이제 컨트롤 그룹은 이제 PCR을 하고 나서 볼륨, 바소프레서, 이너트럽스 등의 이제 일반적인 IC 체화를 하고 주레트 헤모나이드 언스텝을 하며 이제 이런 점은 대부분 에트모를 넣어서 이제 임펠라를 넣지 않고 에트모를 넣어서 부분을 두었습니다. 이제 인플루전을 보시면 스테미 환자만 포함했었고요. 넌스테미와 스테미는 아시다시피 같은 MR이지만 환자의 뭐 언더라인, 나이지는 더 스테미가 좋은 경우가 많잖아요. 스테미 환자만 들어갔고 이제 일반적인 샤드 기준에 포함되는 환자였지만 라텍트를 1.5를 이제 기준으로 하면서 앞서 말씀드렸던 CLC 환자보다는 라텍트 낮은 환자가 포함되었습니다. 이 인플루전을 보시면 이제 아웃 오브 하스피탈 어레스트 환자들을 배제를 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GCS가 8세 미만인 코마투스 어레스트 환자를 전부 배제하였고 환자가 앰뷸런스 타고 오다가 넘어가거나 병원에서 넘어가는 경우는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라텍트 레벨이 4.6, 4.5 정도로 앞선 연구보다도 훨씬 낮았고, 그 다음에 이제 10회 한 환자도 20% 정도로 훨씬 더 적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스카이 스테이지 없이도 이제 C는 한 50% 정도 양도의 차이도 없는데 이 환자가 압도적으로 적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펠라 환자가 ICU에는 훨씬 더 오래 있었고 병원에도 훨씬 더 오래 치료를 받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 환자 보시면 게다가 또 이제 PCR 전에 이제 MCS를 한 경우가 84.8%로 PCR 전에 MCS를 한 경우가 훨씬 더 많았었고요. 이제 스탠다드 쉐어 그룹에서 이제 다른 MCS의 업그레이드는 20% 정도에서 있었습니다. 결과는 놀랍게도 임팔라 그룹이 스탠다드 쉐어 그룹에 비해서 더 181세의 올코즈 비탈리티가 낮은 결과를 보여주었고 피벨 0.04로 포지티브 결과가 나왔었고요. 이제 30일, 60일은 지나서 임팔라 그룹은 사망률이 별 차이가 없는 거에 비해서 스탠다드 쉐어 그룹은 점점 더 나빠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5개월, 6개월째에 갑자기 사망률이 확 올라가면서 181세의 큰 차이를 보여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30일, 60일 지나면서 점점 더 벌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서브그룹에서는 이제 웬만한 서브그룹에서는 대부분 다 이제 임팔라 이제 배럴을 보여주었고요. 합방수는 임팔라시 필요하지 못했습니다. 임팔라 그룹에서 블리딩 훨씬 많았고 리미스테미아 더 많았고 CRRT를 훨씬 더 많은 환자에 했었는데 이 연구에서는 CRRT 인디케이션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아서 과연 근데 정말 맞느냐. 왜냐하면 대부분 저에 대한 전말 환자를 보다 보면 CRRT를 해야 될 정도의 이제 A차에 돈반지 있는 환자들은 대부분 예후가 안 좋은 편인데 CRRT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 사망도 낮았던 문제에 있어서 이제 정말 CRRT를 이제 할 사람한테 한테 맞느냐 하는 논란의 여지가 또 되었었고요. sepsis 환자는 임팔라 환자가 더 많았습니다. 이 저자들이 스스로 밝힌 본인 연구의 리미테이션은 역시나 인플루엔자가 너무 이제 스트레스해서 리얼월드에 반영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 두 번째는 블라인드가 아니어서 치료함에 있어서 피지션의 바이어스가 많이 포함되어 있었을 것이다. 연구가 거의 10년 동안 진행되었었는데요. 10년 전에 치료와 현재 치료에 많은 차이가 있어서 아마도 그런 부분에서의 차이도 연구에 별로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하는 부분이 있고, 이 연구가 이제 세 나라에서 독일, 영국, 덴마크에서 했는데 독일하고 영국은 보시면은 스탠다드 체어의 50%, 뭐 저희가 흔히 한데 50% 정도는 별 차이가 없는데 덴마크에서 스탠다드 체어 한데 60% 넘거든요. 한 센터에서만 엄청난 사망률을 보여주는데 아마도 이 연구 결과에 포스트를 가져온지 아니냐, 너무 센터 바이어스가 심하다 하는 것이 이제 큰 문제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데인저 샷이 포지티브 결과가 나오면서 이제 작년에 발표됐던 CLC 샷 어서들이 이제 많은 코멘트를 남겼는데요. 그래서 이제 에디터한테 편지를 보냈는데 이제 라텍트 술래런스를 보여주지 않았다. 그 다음에 CLC 인디케이션 명확하게 밝혀주지 않았다. 그 다음에 이제 스탠다드 체어 환자의 사망률이 5대 6대에서 확 올라갔는데 요건 설명할 수가 없다 하면서 이제 이제 아마도 이제 오픈 라벨 스터디다 보니 피지션들이 임펠라 컨트롤 그룹 환자를 잘 안 보는 게 아니냐 ICU에서 이런 이제 논조로 이제 논평들이 많았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내용인데 오픈 라벨이 문제가 됐을 거다. 셀스 왜 했냐. 너무 환자가 릴레이티브하다. 그 다음에 이런 모든 거에 불구하고 왜
환자가 ICU에 오래 있었냐, 저 ICU에 오래 있었으니 저 환자를 잘 보는지 아니냐, 임펠러 환자를 더 열심히 보고 더 이제 ICU 잘 보고 그런지 아니냐 하는 이제 의문점을 제시를 많이 하셨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 CLC 사례에 포함되어 있던 환자들을 이제 데인저라이트, 스테미에 조금 이제 중증도가 아닌 환자들을 대상으로 구분해 보았더니 뭐 이제 피밸류가 의미지 않지는 않았지만 역시나 데인저라이트 페이션트자 액침을 하는 것이 조금 더 이제 더 좋은 결과를 보여주긴 했고, 이 연구에서는 보시면 30일 이후에는 수제 차이 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어서 조금 이제 이상하다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 CLC 샷하고 데인저샷을 이제 인터뷰에서 암만 비교를 해보면 이제 스테미냐 아니면 넌스테미가 포함되어 있느냐, 그다음에 스파이 슬래시 1가 얼마나 포함되어 있느냐, CPR을 얼마나 많이 했느냐, 그다음에 이제 MCS 이니시에이션이 PC에 적용됐느냐 안 됐느냐, 이런 차이점들이 아마도 연구 결과 차이를 가지고 온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보시면 30%, 데인저샷이 7% 차이 나고 180일째에는 더 벌어져서 12%까지 벌어진다, 이렇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준비하면서 제가 이제 생각해봤던 것인데요. 역시나 이제 결과 큰 두 개의 RCT가 물론 이제 MCC 종류는 다르지만 이제 너무 산반대 결과를 보여주면서 MRI 샷 환자에서 무조건 MCC 하는 거는 아주 잘 모르겠다 하는 거고요. 역시나 페이션 셀렉션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구가 포지티브가 나오려면 리얼월드에서는 포지티브 나오기 힘든 환자들이 많고, 대부분 스테미 환자를 많이 포함하고 알브 페일러 환자를 빼고 이제 어레스트 환자 중에서도 이제 코마투스, 말을 하이포시 브랜데밋을 많이 받은 환자고, 아마도 멸소가 페일러시나 위험이 높은 환자들을 배제를 하는 것이 아마도 연구에서는 조금 더 이제 좋을 것 같다, 이런 결과를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MCS의 타임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PCR 전에 하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MCS를 한다면 이제 활동이 낮을 때 최대한 빨리 하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ICU에서 매니지를 잘 하는 것이 중요하고, 합병증을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